삼국지에서 조은과 캐릭터가 상당히 겹치는 인물이 있으니 진도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진도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참고로 진도도 요청이 많았는데 열전도 없고 기록도 적은데다가 주요 사건에 등장한 적도 없는 이런 인물은 컨텐츠화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후술하겠지만 진도 기록이 세 줄로 다 돼요. 아무튼 진도를 열망하셨던 분들 오랜 시간이었을 텐데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도의 자는 숙지, 예주 연암군 출신입니다. 유비가 소패에 있을 때부터 따랐다 되어 있죠. 참고로 소패는 패연입니다. 패국과 구분하려고 패연을 소패라 불렀다. 이때 도겸에 의해 유비가 예주자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도겸이 죽고 유비가 합의로 옮겼다가 여포한테 빈집당하죠. 그리고 다시 유비가 패연으로 컴백하는데 이때 조조가 유비를 예주 모계 임명합니다. 아마 진도는 이때 전후로 유비한테 임관한 것으로 보여요. 조은보다 임관이 빠르죠. 조은은 여기서 몇 년 뒤 유비가 원소한테 의탁할 때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물론 조은은 유비가 공손찬 밑에 있을 때 작전 같이 한 적은 있어요. 다만 정식으로 유비의 부하가 된 건 조은보다 진도가 빠르다. 그리고 진도가 이 이후로 유비의 사망 때까지 기록이 완전히 끊깁니다. 후술하겠지만 유선직위 원년의 그 기록조차도 그냥 저희 추정에 의한 것입니다. 사서상 기록으로는 제갈량의 1차 북벌 직전까지 그냥 기록이 전무합니다. 실제 진도에 남겨진 기록은 3줄이면 끝나요. 유비가 예주에 있을 때 합류함, 조은과 비등, 정소장군됨, 이염의 호급 및 후임, 영안도구로 백제성에서 백이병을 이끔, 끝입니다. 간단하죠. 진수가 지적한 제갈량이 사관을 두지 않았다. 제가 예전에 실질적으로 사관은 있었다고 얘기했죠. 진수 자체도 총나라 동관 출신입니다. 다만 사관에 대한 지원이 부실했다는 의미였을 것이고 진도 같은 인사들의 기록이 집대성되지 못하였다, 이런 의미일 순 있죠. 소실된 정사가 많다 얘기했으니까. 위나라와 오나라는 나름의 관찬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촉은 왕숭이 쓴 관찬서라 하기 어려운 촉서, 그리고 후일 진수가 쓰는 사찬서인 동명의 촉서가 다입니다. 촉기도 후대에 쓰여진 기록이고 진도 같은 경우도 기록이 부실하다 보니 많은 오해를 낳습니다. 유비가 조은 보고 호랑이 위세를 가진 장군, 호위 장군이다 한 것 같고 유비를 호위한 호위 장군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실 진도가 유비에 더 밀접한 인물이라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진짜 무슨 유비 뒤에 서서 밀착 경호를 했다는 건 아니에요. 유비 휘하 친위대를 지휘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고위공직자가 총 들고 국가원수를 직접 졸졸 쫓아다니지 않아요. 당시도 교위급, 조조 같은 경우도 전이나 허저가 조조를 밀착 경호할 때는 직급이 낮았습니다. 전이도 교위급에서 사망했고 허저도 나중에 장군 반열에 올라가서는 조조 경호부리인 호사를 지휘하는 게 주 임무였죠. 허저와 비슷하게 진도가 백이병의 지휘관이었는데 이 백이병이 유비의 친위대로 보이거든요. 진수가 쓴 제갈시집에 여형 근론 백제병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갈량이 형 제갈근과 백제병에 대해서 토론했다. 다만 제갈시집 자체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후대 태평화람에 인용되어 전해지는 거예요. 제갈근이 동생아, 백제성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하니까 답장을 보낸 건데 도는 선제가 남긴 백의를 지휘한다. 그들은 서방상병이다. 이 짧은 문구에 많은 힌트가 있습니다. 일단 유비가 남겼다고 하면 유비의 직속부대라는 뜻이죠. 그리고 서방상병, 서방에서 온 상등병, 즉 잘 치는 애들이다. 얘들은 서융이에요. 코 큰 서양 애들 아닙니다. 이름이 백이병이죠. 이라는 글자를 강의 5편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짐승의 털이나 새의 깃털 장식이라 되어 있어요. 즉 하얀 털을 장식한 병사들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백이병의 출처에 대해서는 도겸이 준 단양병이네, 이족이네 설이 많지만 이 설들은 제갈량이 말한 서방상병에 맞지 않죠. 이족이 살던 지역도 제갈량의 남정 때 토벌되어 자출되는 거니 서사가 맞지 않고, 이족이 흰 치장과 옷을 입었다고 백이의 출처라고 주장하면 북방 쪽의 백적도 흰 옷을 입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오랑캐라서 백적이에요. 그래서 옷 색깔은 근거가 없고, 물론 이족에도 흑이와 백이가 있습니다. 백이병 이족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가늠해보면 백이족, 백이병, 이게 한글이 같아서 생긴 오해인가 싶기도 한데 백이족 할 때 이랑 백이병 할 때 이가 한자가 달라요. 그러면 서용 애들이 유비군에 언제 넘어왔느냐? 한수가 관서에서 뻐길 때 전란으로 옥량주의 많은 군민들이 장로의 한중으로 튀었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비 입축 때 마초가 투항하죠. 이때 애들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코에이 삼국지 마등 마초 투구 보면 흰털 붙어있죠. 이런 장식을 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마등이나 마초는 부계가 이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투구를 썼는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 이민족 애들 특성을 고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마초가 왜 직접 백이병을 이끌지 않았느냐 질문할 수 있겠죠. 그 비슷한 예가 손책은 유효 밑에서 양주군을 이끌던 태사자를 포획하고 태사자가 예장으로 가서 양주군 패잔병들을 위로하고 싶다고 하자 그렇게 해라 올 때 메로나 하면서 예장으로 파견합니다. 사실 이건 태사자가 양주군 패장병 병권을 내가 갖겠다고 어필한 거예요. 그런데 손책은 결국 양주군을 누구한테 줬느냐? 그 친족인 손유한테 줬습니다. 항장한테 그의 부곡들을 그대로 맡기지 않는 건 군주의 치밀한 용인술 영역이에요. 물론 여포 몰락 후에 조조가 장패의 투항을 받아들이고 그 부곡들을 보존해줘서 서청주 해안선 일대를 지키게 위임한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당시 상황에 따른 군주의 내밀한 선택의 영역이라는 거죠. 일각에서 뭐 백이병이 장판에서 활약을 해서 아두를 구했고 이런 건 다 근거 없는 뻥입니다. 그러니까 조은이랑 결부시키려 한 시도 같아요. 그땐 친위대를 만들 만큼 유비가 사치를 부릴 때도 아니었어요. 그 백이병에 대한 기록도 제갈량의 짧은 편집을 하나가 끝이에요. 더군다나 서방상병, 그 서방 애들이 유비와의 접점이 있는 건 입촉후가 유일합니다. 즉 백이병은 입촉후에 만들어진 유비의 친위대다. 촉을 먹고 곧 한중왕에 오를 테니 친위대 정도는 있어야 가오가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나라, 주나라 때부터 서용 이런 애들이 잘 치기로 유명했어요. 당시에는 견융이라 불렀죠. 이들이 그 상주 시기에는 천수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 상주혁명 때 주나라가 이쪽 견융 애들이랑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상을 무너뜨린 그 원동력에 견융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 결국 주나라가 나중에 이 견융 애들이랑 틀어지는데 주나라가 낙양으로 천도하는 것도 표면적인 이유는 견융이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이들은 서방상병이니까 걱정 마라 한 거예요. 백이병이 그 수가 적어서 문제라면 강주에서 지원하면 된다. 형님네 걱정이나 해서 유비 사후에는 딱히 유비의 친위대가 필요 없었을 겁니다. 유선이야 뭐 정복군주가 아니니까 거기 들어앉아봐야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안 백제성으로 왜군에 편성되는데 앞서 제갈량의 편지에서 나온 것처럼 이때 지휘관이 진도였습니다. 유비 때 지휘관은 몰라요. 다만 군심을 생각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경우 그 북옥의 수장을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다고 보면 진도가 유비 때부터 백이병을 계속 지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조은이 지휘를 했으면 기록이 없을 리 없습니다. 기록에서 백이병과 연관된 인물은 진도가 유일해요. 즉 유비 때 백이병의 활약 기록은 그 부곡장 진도의 서사와 같이 묻힌 거예요. 진도의 서사가 195년 전후부터 건흥 초까지 약 30년이 묻혀버렸는데 뒤늦게 출연한 백이병도 세트로 같이 묻힌 거죠. 그럼 건흥 원년, 즉 유선이 즉위한 해의 기록이 뭐냐면 이것도 사실 진도의 직접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유추해보는 거예요. 조은을 중호군 및 정남장군에 임명하는데 진도가 영안도독을 제수하고 정서장군에 임명되거든요. 유선이 사정장군을 설치하면서 아마 조은이 임명될 때 같이 임명됐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또 계안보신찬의 해석 다툼이 있죠. 바로 진도가 조은과 비슷했느냐 조은 바로 아래였느냐 명의 상하 조은 명성과 자리가 항상 조은의 버금같다. 여기서 버금하자 해석 때문입니다. 사실 양희가 이 글을 쓴 의도는 이 둘을 평가하고 줄세우기보다 조은의 버금같다 비슷하다 그냥 순수한 의도였을 건데 국내 삼국지를 번역한 한 분이 그 명성과 관이가 늘 좋은 다음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신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팬끼리는 싸움이 붙는 겁니다. 다만 저는 이건 그 번역하신 분 해석이 틀리지 않다 봐요. 아 조은에서 아가 접두사거든요. 그 조은에 약간 못하다 이런 뉘앙스가 맞습니다. 그 아열대 하면 열대보다 조금 덜 더운 이런 뜻이잖아요. 이건 그 정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활약이 더 못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후술하도록 하고 명성과 관이 이 둘은 조은이 앞섰어요. 그 명성에서 일단 조은은 아두를 구했죠. 유선 때에서는 황제의 그 생명의 은인이란 말입니다. 사실 나간중이 소설 쓰면서 조은과 진도 둘 중 하나를 택했다 하면 당연히 아두를 구한 빅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조은을 택했을 것이고 그 이유로 진도는 소설 연의에 나오지 않아요. 버려졌습니다. 관이의 경우에는 유선이 동시에 봉한 정남장군, 정서장군 누가 더 높느냐. 다만 이건 통일국가나 중원국가가 아니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허봉이나 마찬가지예요. 정서장군은 옥량주 지역 관할이고 그 정남장군은 예주와 형주 관할입니다. 그 어느 땅도 당시 촉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다만 유선이 황제로서 임명을 할 때에는 그 관습을 따르겠죠. 그 정남장군이 정서장군보다 높습니다. 그 정동, 정남, 정서, 정국순이에요. 그렇다고 조조의 사천왕 중에 정서장군 하우연이 높냐 정남장군 조인이 높냐 이건 그 관습과는 좀 다릅니다. 이건 조조가 진짜 정벌을 하려고 설치한 거예요. 허봉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하우연은 옥량주에 주둔
주둔했고 조이는 형주에 주둔했는데 이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조조의 용인술에 의거한 것이지 서열을 내세운 건 아니에요. 물론 조조의 편애를 보면 조인이 더 위는 맞았던 것 같아요. 암튼 허봉을 할 때에는 그래도 서열순으로 줘야겠죠. 그래서 정남장군 조은이 정서장군 진도보다 군호가 위다. 다만 그 유선이 조은한테 정서장군을 줬으면 큰 왜곡이 일어났을 거예요. 역시 우리 조은, 제갈령도 조은을 북벌 책임자로 생각하고 있었다규. 이건 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쓰임에 대해서는 좀 달라요. 그 조은이 유선한테 군직을 중호군을 받은 것에 반면 진도는 영안도독을 보좌하는 호군을 받습니다. 중호군이 중요하냐 왜군의 호군이 중요하냐, 사실 삼국을 통틀어 보면 중호군은 젊은 엘리트들이 거쳐가는 직급이고요. 이게 특성상 난세라 그래요. 중군보다 왜군이 훨씬 중요합니다. 통일국가에서는 중군이 짱이죠. 오히려 변방 지키는 건 한직이에요. 그런데 난세에는 달라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왜군으로 차출됩니다. 유선이 조은한테 중호군을 준 건 사실상 그냥 예우 차원이에요. 조은이 중호군을 받았을 때 나이가 할배였죠. 거기다 유선은 그냥 수도에 짱 박혀 있는데 중군에 배속돼서 뭐합니까? 근데 또 줄라면 영군이나 감군을 주지 말단 호군을 줬죠. 지금의 조은의 위상을 생각하면 영군은 줬어야 되죠. 중군 사령관. 그리고 유선이 진도를 영안으로 보낸 건 제갈량의 의중이었을 겁니다. 호군은 도독이나 주재군사를 보좌하는 동시에 감시하는 역할도 있다 했죠. 당시 영안독이 이염이었어요. 감시할 만하죠. 또 이염이 북벌에 차출될 때 진도는 영안 도독에 임명돼요. 실질적으로 진도는 도독으로서 왜군의 병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즉 명성과 관위는 조은에 못했지만 그 쓰임새만큼은 조은보다 위였다. 진도는 몰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강유가 정서장군을 230년에 받는데 그 전임 진도의 기록이 없고, 종예가 247년에 영안독이 되는데 그 전임 진도의 기록이 또 없어요. 그래서 230년이냐 247년이냐 왈가왈부하는데 저는 247년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강유의 정서장군 임명은 엄밀히 허봉이라 볼 순 없어요. 강유가 옥량주 출신이고 실제로 북벌에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은이 정남장군에서 진동장군으로 옮깁니다. 사정과 사진은 동시 설치되지 않죠. 그래서 아마 진도도 사진 중에 하나로 옮겨졌을 겁니다. 조은이 진동장군으로 옮겼으니 기록은 없지만 아마 진동 바로 아래 진남장군으로 옮겼을 거예요. 그리고 영안 이쪽은 중요하다면 중요한 국경지역이긴 한데 이후로 오나라랑 화해를 했죠. 그래서 딱히 군사를 일으킬 일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영안 쪽 병권을 관리하다가 죽어서 종예가 이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수의 부친이 진식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번에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진수가 이 진도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무리 사찬서라도 부친의 피의는 합니다. 가위를 지켰다면 계안보신찬 등에서 언급되는 진도의 이름이 진수의 기록에 피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도짜 피의 안 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영을 조은이 깨우며 이르길, 오늘 영상은 나를 축혀 세운 것이요 깐 것이요 깐 것 같은데. 이에 손찬영이 다급하게, 어허 아니요, 축혀 세운 후라이까지 마시오. 내 장군의 채널에 스스로 밥이 되어 상당한 기여를 했거늘 이제 좀 축혀 세워줄 때도 되지 않았소? 이에 손찬영이 답하길, 네 잘 알고 있어. 그대를 까서 이 채널이 급성장을 할 수 있었음을 말이오. 그대를 조리돌림하는 영상이 50만 회를 넘었으니 참으로 고맙소. 다만 그것은 사적인 일이고 이는 공적인 일이오. 멤버십 등급 이름도 조은인데 그대를 맥락 없이 찬양하면 세상 모든 이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소? 이에 조은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우며, 좋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주겠어. 다만 이번엔 좀 비싸오. 이에 손찬영이 한숨을 쉬며 부고의 열쇠를 넘기며 말하니, 그래 그대 알아서 가져가시. 아니 잠깐! 조은이 다급하게, 알아서 가져가라 하시었소. 아니요, 내 잘못 말했소. 30종을 내리겠소. 조은이 자세를 고쳐잡더니 장수는 전장에서 두 말 하지 않으며 장사꾼들조차 값을 한번 정하면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하였소. 장군은 어찌 재우라는 자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단 말이오. 이에 손찬영이 한탄하며 파산 회생을 검색하고는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또 하나의 조은, 진도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